괴롭힘으로 인정됐던 사례도 있고 안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관련해서 좀 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새로 업데이트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괴롭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지위나 관계에 우위가 있는지, 업무상 특정 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이 나빠졌는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지 괴롭힘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일 현실적인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식 오라고 하면 괴롭힘인가요? 네, 사실 저도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술 먹자고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괴롭힘으로 인정됐던 사례도 있고 안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외부 업무 관계자들과 회식 참석을 권유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업무상 이제 필요성이 있었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욕하거나 심한서를 쓰게 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준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괴롭힘이 되게 어렵다고 봤던 사례고요. 반대로 괴롭힘이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어라. 왜 아직까지 날짜를 못 잡았냐.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써와라. 이런 부분들은 술자리를 업무처럼 강제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지자내 괴롭힘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정리해보면 회식 가자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괴롭힘은 아니고요. 안 왔을 때 찍히거나 불이익을 보거나 회식 개최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주어져 가지고 부담을 가지게 되면 괴롭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분장 바꾸는 거는 원래 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업무 분장 자체는 괴롭힘이 될 수 없겠죠. 회사의 인사권과 정당한 업무 지시권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 주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직원을 고립시킬 때 나타납니다. 매뉴얼에서는 특정 직원만 혼자 앉게 하고 조직 안에서 떨어뜨려 놓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을 했는데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주거나 단순 보조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 업무 조정이 아니라 퇴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게 크지 않아가지고 원래 하던 업무가 없어졌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업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 배정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입한테 자빌시키는 거는 회사에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입 직원들은 일을 배워야 되니까 기본적인 업무만 해나가는 게 처음에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빙자해서 계속 반복적인 업무만 시키거나 업무 매뉴얼이 있음에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괴롭힘이 되기도 합니다. 매뉴얼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구매부서 신입에게 구매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제품 라벨만 붙이게 하고 창고 정리만 하게 하고 운전만 시키고 거래처 심부름 같은 것만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시간 근무를 시키고 욕설을 하고 폭언까지 결합이 됐거든요.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 업무 지시도 아닌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괴롭힘으로 인정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 교육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허드렛 일만 시켰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나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이런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사적인 심부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도 괴롭힘이 무조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이번에 매뉴얼에 실렸습니다. 회사 임원이 회식 장소까지 태워달라고 하거나 다음날 본인의 집에서 회사까지 운전해달라고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임원이니까 직급상 우위는 인정됐지만 신고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었고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보기 어렵다고 하는 점이 인정됐고요. 이걸 거절하더라도 불이익한 어떤 처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고려돼가지고 법원에서는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개인 바딜시키고 이런 거는 다르죠? 네, 완전 다릅니다. 이건 인정됐던 사례였고 좀 오래됐던 사례인데 소개해드리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일을 맡기고 수행비서처럼 마치 쓰고 대표 부인차의 눈을 맨손으로 치우게 하고 대표 갖고 있는 개인 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해서 판매까지 하게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이제 사적인 지시는 완전하게 괴롭힘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두 번의 부탁이고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괴롭힘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거절할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업무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 지시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수정하라고 계속 말하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업무상 필요한 수정 요구는 그 자체가 바로 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 소개했던 사례는 한 디자인 직무를 맡고 있는 회사의 팀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업무를 기획안을 써갔는데 이게 이제 회사 컨셉과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 수정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신고를 했었는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았던 거는 실제로 컨셉과 안 맞고 발표에 놔두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수정 지시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과 모욕, 압박까지는 없었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괴롭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업무 지시라도 괴롭힘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짧은 기간을 주고 못했다고 해서 계속 심할서를 쓰게 하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했다라고 하면 업무 지시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괴롭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톡 업무 지시는요, 퇴근 후나 새벽에 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맥락이 중요합니다. 매뉴얼 사례를 보면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게 인터넷 기사 대응이라고 하는 업무 특성,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 등이 있어가지고 괴롭힘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업무 시간 외에 카톡 지시가 장기간 반복되고 피해자가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반복됐는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도 많이 다툴 것 같은데 낮은 고가 받으면 괴롭힘인 건가요? 네, 낮은 고가, 그러니까 평가 등급이 낮다고 해서 낮게 줬다고 해서 무조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뉴얼 사례를 보면 어떤 영업소에서 영업소의 직원이 평가를 낮게 받아가지고 평가자가 나를 리호해서 평가를 낮게 줬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그 영업소 자체가 그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그 직원의 다른 평가 점수도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었다라고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특정 직무를 낮춰보는 거는요? 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현장 소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사무직원, 서무는 타 부서의 서포트일 뿐이다 라는 말로 서무 업무에 대한 평가를 다 낮게 평가했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 그 서무 업무를 보는 피해자가 승진을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됐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평가는 가능하지만 평가에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나 역량, 근무 태도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평가가 비록 낮더라도 괴롭힘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 근거 없이 평가를 낮게 준다고 하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을 주거나 망신을 주는 행위는 그 한 번만으로도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도 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데로 전보를 보내거나 직무를 안 주거나 평가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면 일종의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인사관리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결국 회사에서 시킨 일이라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괴롭힘인 것도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판단할 때 그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있는지, 그 둘은 어떤 관계였는지, 반복되었는지, 방식이 과했는지,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일하기 힘들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